손님을 모아서 아래로 뿌려드리 이건 무슨 효과? 이건 붙여보시죠. 복포 효과. 우리의 이런 과격한 표현 이런 것들이 미션 만드는 걸 장애해. 어울리게 봐요. 어울리게. 분수니까 이건 좀 더 어울리게. 소라게 크지 않아? 좀 크지 않아? 폭도 너무 크다. 이 분수에 비해. 이거는 어울리게 하려면 이제 샤워 효과. 그건 그분들 얘기예요. 표현. 손님을 모으는 게 미션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확인 질문. 손님을 모으는 게 미션이니까 배추를 어떻게 팔아요? 오래오래 팔아요? 빨리 팔아요? 빨리 파신다는 분들은 딴거 보경에서 너무 지갑을 열게 돼. 걱정돼. 절대 자영업을 하지 마세요. 제가 자영업 못하는 네, 미천을 말아먹을 수 손님을 모아야 되니까 오래오래 팔아야 돼. 그래서 오래오래 팔기 위해서 어떻게 팔아요? 한정판. 인당 최대 5포기. 그리고 또 시간 제한돼요. 매시 정각에서 5분 동안만 식품콘에서 팔아. 그러니까 이거 사러 온 주부들이 50분을 이제 돌아다녀야 돼. 네, 그러다 이것저것 사는 거야. 양념사하고 여보 이번 겨울에 나머지 댁에 보일러 계약과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잘 쓰기가 애매한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띄엄띄엄 생각하는지. 자, 밑지구 팔아요? 보이시나요? 왜? 손님을 모으려고. 왜? 연결 판매할 그 연결 판매라고 그래요? 왜? 매출을 늘리려고. 왜? 이익을 늘리려고. 왜? 그래야 백화점이 살아남죠. 왜? 그래야 계속 성장할 수 있죠. 왜? 그래야 계속 비전을 이루든가 말든가 하죠. 왜? 누가 저 좀 그만하라고 알려주시면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범위가 뭐냐면 이게 업무의 범위예요. 이게 미션이고 여기는 이 범위를 벗어난 좀 더 넓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미션이에요. 이 다음은 우리 뭐라 그래요? 말하기 좋아하는 이거. 우리 뭐 사업 제안할 때 별거 다 쓰는 얘기. 이걸 기대 효과 혹은 파급 효과라고 해요. 이건 미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뭐에 기여한다. 이건 미션이 아니에요.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예요. 전방에 금방에 일빵빵 땀깨하게 물었어요. 이 미션이 뭐냐 했더니 남북통일입니다. 이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경계를 잘하면 돼. 목숨 같은 거 놓치지 말고 잘 봐야지. 남북통일은 우리들도 간접세를 내서 기여하고 있어요. 기여하는 건 누구나 다 공동의 것은 나의 미션이 아니에요. 내 미션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방황하는 영혼들, 그래서 많은 조직들이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만의 미션을 명확히 찾으면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 조직이 스마트합니다. 그러자고 제가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미션들을 정확히 하자. 기대 효과예요, 기대 효과. 정말 이렇게 아주 우주 평화까지 가는 회사가 있는 거 알아요? 한국 몬테소리라고 하는데 그 몬테소리 교육 철학에 따르면 어린이 하나하나가 작은 우주예요. 그 우주를 평화롭게 만드는 거니까 이제 저 우주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요. 여러분 왜를 알아야 어떻게가 풀려요. 어떻게를 고민하세요? 왜를 분명하게 하세요. 저는 우리가 어떻게를 못 찾는 이유가 왜를 떨끄름하게 왜라는 거에 대한 우리의 답변을 애매하게 가졌기 때문이에요. 왜를 분명하게 하면 어떻게가 풀려요. 이사장님. 네. 이사장님 임 사장님. 저 목욕하고 싶거든요. 지금 목욕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 다음 얘기는 안 듣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나요? 목욕탕을 가서 옷을 벗고 하라는 영혼 없는 답변? 응? 매뉴얼대로 하는 답변. 왜를 모르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답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답. 왜를 하면 답이 달라지세요. 보세요. 이 친절하신 기자님이 제가 물으면 왜 하고 싶으냐고 묻고 제 답을 들으시고 답을 해줬어요. 저 뭐야 근데 어떡하죠? 왜 하고 싶으세요? 막 너무 덥고 습해서요. 막 땀이 많이 나고 막 그랬어요. 왜 덥고 싶어요? 역시 목욕탕에 가야 할까요? 아니죠? 다르죠. 그럼 잠깐 쉬고 에어컨을 더 키든지 아니면 여기 보니까 샤워실 있을 거 같으니까 샤워하라.
아니면 강의를 그만하죠. 뭐 하든가. 또 물어. 저 뭐가 어떻게 하죠? 왜 하면 어때요? 일주일 내내 강의들이 너무 피곤해서요. 그렇죠. 네. 사우나 하라든지. 네. 왜를 알면 답이 달라져요. 왜를 알면 답이 달라져요. 왜를 모르면 영어는 답변만 나와요. 매뉴얼. 굉장히 친절하신 출발이었어요. 목욕탕 가서 옷을 벗고. 공감하시죠? 때를 불리고 때를 행기고. 자, 이거는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피노키오라고. 피노키오는 거짓말하면 코가 커지잖아요. 여기 나오는 박신혜 씨는 사회부의 수석 기자인데 거짓말을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면 딸꾹질을 한다는 설정을 한 건데 실제 의학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대요. 자, 왜를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아이 미친놈들아! 니들 기자야! 앞으로 24시간 동안 서울시내 빙판길 죄다 다니면서 연탄재 뿌리고 1시간에 한 번씩 인증샷 찍어서 그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야, 넌 지금 왜 딸꾹질을 하는 건데? 죄송하지 않다는 뜻인가? 네. 솔직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빙판길이었고 애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사람이 다칠지도 모르는데 빨리 보고만 있으란 소리입니까? 그래야 기자입니까? 그래! 그게 기자다! 그렇게 사람들 구하고 싶으면 기자 때려치고 자원봉사를 해! 아니 차라리 스파이더맨이 되면 되겠네! 니들 둘이서 쫄쫄 입고 방방 꼭꼭 돌아다니면서 세계 평화에 임하자고! 좋네! 야, 세계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왜 이렇게 열불이 나지? 기자도 사람은 구해야죠. 기자도 공익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는 지켜보는 게 공익이야! 그걸로 뉴스를 만드는 게 공익이고 그 뉴스를 구청 직원이 보게 만들고 대통령이 보게 만들고 온 세상이 보게 만드는 게 그게 기자의 공익이다! 니들이 연탄 두세 개 깨는 동안에 빙판길 문제로 뉴스를 만들었으면 그걸 보고 구청 직원들은 거기에 제스랑을 설치했을 거야! 사람들은 집 앞에 눈을 치웠을 거고 춥다고 손 놓고 다니는 사람들은 넘어지면 다치겠다 싶어 손을 빼고 다녔을 거다! 니들이 연탄집 연장께서 몇 명 구하겠다고 뻘짓하는 동안에 수백 수천 명을 구할 길을 날린 거야! 알아? 알아 몰라? 알겠습니다. 잘못했어 안 했어? 왜를 모르면 뭐 한대요? 총각 뻘짓. 정확히 들으셨군요. 뻘짓. 뻘짓하는 거. 왜를 모르면 뭐 하는 뻘짓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공익이라는 거, 이거를 기업에서는 어떻게 많이 표현하죠? 우리도 그렇고 고객만. 이거는요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많은 조직과 기업들이 뭐 이렇게 고객만 주고 이런 말들 쓰는데 이거는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미션이란 고객이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만족시키는 그 흔히 말하는 컨셉 이걸 분명하게 해놓은 게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릇만 깨끗이 씻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의 것을 담아야 그게 미션이에요. 애매하게 쓰지 않는 정확하게. 좀 더 들으시면 명확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자, 레벨이 올라갑니다. 담당자, 사람으로. 호텔 가면 이런 분들 있죠? 친절하게 손님 맞이하는 분들. 이분들의 미션은 뭘까요? 이분들은 누구를 위해 왜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걸까요? 이렇게 미션은 통찰하는 거예요. 통찰. 다음 기회가 되면 혹시 된다면 미션 만드는 이분 단계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워크샵도 제가 이제 개발을 해서 여러 조직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따로 한번 그러니까 기본은 통찰이에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왜 누구를 위해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걸까요? 왜? 근데 참는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는 거는 도우맨만이 하나요? 모두가 하는데 도우맨만이 하는 건 뭐죠? 아니 좋은 인상은 좋은 인상인데 거기 한 글자만 더 들어가면 돼. 첫인상 그거는 도우맨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좋은 미션, 고유한 미션, 손님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거 그게 좋은 미션.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쯤 될 거예요. 이쯤 요쯤 들어갑니다. 요 안에도 레벨이 있어요. 좋은 첫인상을 드리는 거,
좋은 첫인상을 드리면 그 좋은 첫인상을 받은 손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서는 좋다는 건 다 아는데 이 좋다는 게 얼마나 다양한 걸 의미합니까? 그 경우는 호텔에 들어가면서 좋은 인상을 받으면 어때요? 아, 내가 여기에 머물면서 받게 될 서비스가 환상적이겠군 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좋은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게 요거보다 더 레벨이 높은 거예요. 네. 계속 양파껍질 벗기듯이 레벨업. 그러나 여길 벗어나면 안 되고. 네? 이 안에서 얼마든지. 근데 호텔을 들어가면서 좋은 기대감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설레임? 오, 훌륭한 명강사 자질이 아주 화끈합니다. 아주. 네, 설레게 한다. 방금 이 이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세계 최고 호텔 리츠 칼튼 호텔 보호맨의 미션. 거기서 스카우트 제안을 고려해보세요. 맞아요. 호텔을 찾은 손님들께서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레이게 만드는 것. 존경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미스 미션으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레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미션을 아는 도어맨과 모르는 도어맨은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손님 맞이하는 게?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야말로 그렇죠. 레벨과 그 수준과 이런 게 달라지겠죠. 미션을 모르면 매뉴얼대로 해요. 손님 어서 오십시오. 애가 그렇고 손님 할아버지 할머니 짐 바리바리 쌓고 오시는데도 손님 어서 오십시오. 가방을 받아드릴까요? 벌써 들어가셨어요. 지금 이 절차를 따르는 동안에 그냥 정신을 지르러 가는 거예요. 근데 미션을 아는 도우면은 어떡할까요? 다루죠. 꼬마가 오면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탕도 주고 할아버지 할머니 오면은 짐부터 받아요. 접게 순서를 바꿔요. 기계화된 매뉴얼이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게 미션과 업무의 차이입니다. 자, 중간을 여유 있게 지나갔습니다. 예, 리츠 칼튼 호텔, 예, 스카우트, 설레임, 좋잖아요. 자, 응급실, 종합병원의 응급실 하는 일은 응급처치입니다. 미션은 뭘까요? 그들은 누구를 위해, 왜 응급처치를 할까요? 점심때 식사 많이 하시길 다행이에요. 머리 쓰려면 아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두 분은 많이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점심 식사. 대답해 주시죠. 미션이 뭐냐고요? 레벨 이제 업무 담당자 부서까지 조직. 이거에 대해서 뭔가 깨달음이 오시면 이제 우리의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 프로젝트하고 행사하고 할 때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고, 이건 우리가 함께 일하는 담당자나 사람한테 미션을 명확히 부여할 때 잘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내가 이끌고 있는 조직의 미션. 모든 타임을 지킨다. 좋은 미션. 미션은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매력적이다. 아, 내가 거기에 몰입하고 싶다. 나를 정말 막 인스파이어 한다. 내 잠재력까지 쏟아붓게 만든다. 사회 공공교육이라는 말 들었을 때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뭔가가. 근데 없더군요. 자세히 보니까. 아직은. 자, 생각할 시간 많이 드렸어요. 트라이. 두 분의 시도 말고 더 해보세요. 생각을 하셔요. 생각을. 누가 주지 않아요. 왜 응급처치를 할까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은 완쾌시키는 것, 건강한 생활로 되돌려 보내는 것. 그렇다면 더 큰 병이 생기지 않고. 좋으시다. 미스 미션의 말은 늘 경청하십시오. 좋습니다. 근데 좀 악화를 방지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의 임무는 바람 피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감동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에임 하이, 긍정적으로. 그리고 완쾌는 아니잖아요. 아직은 응급실의 범위에 맞으면서 벗어나면 여기가 완쾌라면 응급실은 뭐냐 이거. 골든타임은 조금 낮아요. 골든타임을 왜 지켜야 되냐 이거죠. 생명을
생명을 유지하는 거 좋은 시도예요, 부회장님. 근데 그게 더 잘 어울리는 부서가 병원에 따로 있어요. 중환자실. 그거 딱이에요, 딱. 네, 중환자실 딱이에요. 다른 의사가 필요한 게 좋대. 기분 좋은데? 그거는 이거를 설명하시는 거죠. 왓이 아니고 왓. 응급처치란 뭐냐? 그 위기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최적의 신속한 골드라인을 지키는 처치를 하는 것이 응급처치죠.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지만 위로 올라가야 돼. 압축해서. 어떻게가 아니라 왜? 무엇을 위해? 왜? 역시 이쯤 보니까 좀 어렵죠? 아니 이것도 훈련하면 돼요. 제가 어느 중소기업에 가서 그 부서의 미션을 제가 다 만들었어요. 부서원 갔을 때 대화하면서 이겁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물론 그때 머리도 많이 휘어졌지만. 최상의 치료를 받게 하는 아니 정답은 없다니까요. 의미하느라고 지금. 그 표현이 나의 어떤 것을 인스파이어 하는 거야. 이거는 같이 좀 찾아보는 그 좀 경험을 해야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시간을 할애야 합니다. 빨리 답이나 얘기하지 그러지 마시고 고민하시라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미션을 만들 때 고민하자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미션이에요. 그냥 뭐 어디 좋은 말 하나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떻게를 철저하게 좌우하는 게 외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를 흉내내고 대충 써놓으니까 이게 우리의 어떻게와 아무 연관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외에다가 우리의 혼과 영을 담았다면 어떻게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 차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죠. 왜 응급처치랄까요? 완쾌가 아니라 악화방뇨 좀 높은 거.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환자 완치의 기초를 다진다. 좋은 미션이에요. 근데 이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치료가 아니라면 뭘까요? 어떤 과로 가서 치료를 해야 되겠지. 그 전에 안개를 유지해 주는 굉장히 객관적인 표현이에요. 그것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더 매력적으로 하면 우리가 아까 요거처럼 설렘까지 가보시자 이거지. 고통을 줄일 수 그것만? 환자의 안정. 안정? 환자를 안정시킨다? 동의하는 분은 박수. 만족. 대단 완벽한 미스 미션으로 아주 그냥 우리 연합에서 인증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하세요. 오늘 아주 저 두 개다 그냥. 네. 예. 안정. 방금 말씀하신 게 피터 드러커시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위에는 제 경험이고요. 요 두 번째 거는 제가 자료로 확인한 거고 이거는 드러커시 책에 나온 얘기예요. 드러커시가 응급실 책임자들을 모으고 내륙으로 워크샵을 갔대요. 비영리단체의 경영이라는 책에 나와요. 다행스럽게도 그 책은 절판되었어요. 확인할 필요 없을 거예요. 보면 거기에 이게 나와요.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누가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자기들 건 어려워하더래요. 그래서 밤이 으슥해서 한 분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말하니까 어느 한 분이 그게 우리의 미션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것, 안정시키는 것 같은 얘기죠. 치료가 목적이 아니에요. 안심하래요. 아직은 아파요. 안심하래요. 아직은 의식이 안 돌아왔어요. 안심하래요. 안심시키는 게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재밌지 않아요? 환자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란 얘기예요? 환자? 보호자죠. 가족. 우리 보호자로 따라갔을 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던 응급실 의료진의 한마디. 우리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던. 저 보호자분이세요? 네. 나한테 접수해 주세요. 그 간호사를 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간호사의 매뉴얼에는 업무 매뉴얼이 있을 뿐 임무가 없는 거예요. 거기 임무를 한 줄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딱 당신들의 미션은 고통당하는 환자와 보호자 등을 안심시키는 거야. 그러면 말이 달라지죠. 보호자는 격리하고 접수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말이 순서가 다르겠죠? 많이 놀라셨죠? 이제 저희가 맡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가서 좀 쉬시다가 물도 좀 드시고 차도 드시고 정신 드시거든 접수도 부탁드립니다. 말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미션을 하는 안심. 임 사장님 짱. 앞으로 각 조합의 미션은 이사장님께 부탁드리세요. 그럼 해결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검사의 미션 비슷한 거예요. 대통령령에 따라 있답니다. 근데 실제는 전혀 안 그렇죠. 영화 더 킹에 따르면 이런 짓들 하는 게 검사라고 나오죠. 근데 이번에 검찰총장으로 내정되신 이분은 좀 다른 얘기를 했죠. 기억하세요? 2013년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곧 나는 조직에 충성한다. 이런 말이겠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한국 남자 검사의 한계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 여자 검사는 달라요. 저 이분 존경합니다. 임은정 검사. 왜? 이분은 2012년에 윤길중 진보당 간사에 대한 재심이 있었어요. 이때 자기 상사들은 검사 상사들이 백지구형하라고 했어요. 근데 아니다. 이 사람 무죄다. 무죄를 구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검사가 무죄를 구형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검사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그럴 때 검사들은 백지구형서를 내는 거야. 판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뜻으로. 근데 아니래요. 자기는 무죄 구형을 하겠대. 그래가지고 정 안 되니까 이제 여기는 그렇게 안 나오던데 제가 어디선가 들은 얘기는 이분이 상사들이 너 관둬 그러면 너 여기서 빠져 해가지고 남자 후배 검사를 바꿨어요.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했냐면 구형 심리가 있는 날 자기가 가가지고 검사 출입구를 봉쇄하고 자기가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무죄 구형을 한 거예요. 대단한 여자분. 이분이 한 말은 뭔지 알아요? 나는 조직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충성할까요? 국민에게. 훌륭한 분이라 존경합니다. 앳된 모습이에요. 아까 최 선생님과 사진 그 정도 계획일 겁니다. 대단한 미션은 정답이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션이 뭐냐에 따라 개인이든 조직이든 이런 자율이 보장되고 창의적이고 협력적이라는 거죠. 미션을 알면. 근데 우리가 미션이라는 게 불명확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우리의 미션이 뚜렷해지길 바래요. 그리고 그냥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낮은 배로 입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 같은 거죠. 멋진 말로 하면 월인천강, 월인천강. 달이 하나 떴지만 그 달빛이 모든 강에 비치듯이 미션이나 이런 건 달 같은 거예요. 자, 우리 임 회장님께서 이 브로커시를 했으니까 이거 읽어보고 우리 좀 쉴까요? 아니면 계속 하나요? 시간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해야 되겠어요. 한번 읽어주시죠, 임 회장님. 명쾌하게 정의된 미션은 혁신적인 착상들을 촉진시키며 아무리 심하게 정통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것일지라도 왜 그것이 실행되어야 하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데 그렇대요. 우리가 오전 강의도 사회혁명이라는 주제로 끝났는데 미션은 그런 거예요. 미션은 명분이고 가치고 지향점이고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기업들도 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업들이 미션이 바뀌어요. 아까 네이버 얘기도 했지만 네이버와 광고회사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미션이 달라진 거예요. 기업들의 존재 이유가.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과 전략들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시스템으로 가면서 미션의 뿌리로 가자 이거죠. 세 번째는 그 미션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얼라이먼트가 잘 돼야 돼요. 그걸 향해서. 우리는 뭐 얼라이먼트를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뭐 수직적으로 내부적인 얼라이먼트든 행적인 거든 보면 지금 큰 조직이 가는 방향과 개별 구성 요소들의 방향을 그림처럼 그려놨는데 우리와 같은 조직을 일컫는 말 또 사자성어 이러한 조직 일사불란 또 그럼 아래와 같은 조직은 중구난방 천방지축 이리저리 오락가락 갈팡질팡 자중질환 지원밥 멋대로 가루국밥
이건 잘 생각 안 나고 이것만 잘 생각하는데 이건 뭘까요? 질문 안 나오지. 이게 이건 조직, 이건 조직, 이건 조직.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뭐가 많다? 조직이 많은 이유죠. 언제나 조직이 많아. 그래서 이러한 얼라인먼트도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과제나 전략이나 시스템이나 도구나 그야 자자자 이런 것들이 이게 쫙 하나로 잡혀 있는 게 얼라인먼트. 그래서 이 얼라인먼트의 기준도 무엇이어야 한다? 기준이 뭐예요, 윤사장님?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질문할 때는 80%의 답이 미션을 참고하십시오. 뭐라고요? 미션. 그래서 제가 거기 미션을 그림으로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빠져 있죠. 스트럭처, 테크놀로지, 비헤이비어 이렇게 이것들. 이것에 의해서 우리 조직을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미션, 펑션, 구조, 기술, 행동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설계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냐 이거. 그러하냐.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첫 단추가 미션이 되네요. 미션. 자, 네 번째는 그냥 개념 소개하고 지나갔고요. 제가 이 스마트라는 조건을 5개 제안을 하면서 제일 고민한 게 여기였어요. 이 R이 강추에 안 떠오르더군요. R이라는 게 뭘까? R, 스마트 조직에 R로 제안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다움을 강화하자, reinforce라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이 조직이 시간이 흐르면 흐려져요. 퇴색하고 그래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걸 좀 우리다움을 강화하자는 건데 거기 보시면 먼저 양이 많은지 좀 오래 걸립니다. 지나갔나요? 우리 조직이 좀 느슨해지는 증거들이에요. 이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들인데 한번 뭐 무슨 이게 대부분 신드롬들이잖아요. 신드롬 한번 들어보셨나요? 흔들리는 신드롬은 뭐냐면요. 이렇게 흔들리는 배 신드롬은 뭐냐면 배가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긁어부스러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배 흔들려. 왔다 갔다 하면은 배가 흔들리잖아요. 쓰러지고 균형을 잃게 되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걸 싫어해요. 가만히 있어. 시끄러워. 이런 거예요. 뭔가 저요 뭐 묻고 말하는 거를 억누르는 분위기 이거 조직이 방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코끼리 신드롬. 여기 보세요. 회의실에 코끼리 한 마리가 들어와 있죠. 아무도 그런데 코끼리 얘기를 안 해요. 코끼리 봐봐. 코끼리 왔잖아.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이게 코끼리 신드롬이에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명약 관한 문제를 모두가 회피하는 거예요. 안 본 척 이런 거. 그렇다면 우리는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NIH 신드롬이라고 해요. NIH, not invented here. 여기서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 우리 시가 아니야. 우리 잘해왔잖아. 왜 그런 거 가지고 와서 우리 그런 거 하지? 아니야, 우리 식대로 가자고 이대로 쭉 자기 도취에 빠진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조직의 4번째, 5번째였나요? 외부 항공과 교류한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올챙이 신드롬. 올챙이를 낳아준 개구리가 없어요. 개구리가 딴 데 가버린 거예요. 올챙이만 놔두고. 그러니까 뭔가 이 조직을 만들고 기치를 올려서 사람들을 모았던 그 존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개구리는 가버리고 올챙이만 남아있어요. 우리는 근데 올챙이들이 없나요? 깨구리들은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신데 깨구리들이 올챙이들이 없어요? 이거는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최초의 뜻이나 리더십이나 기치나 가치나 미션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버립니다. 사람이 있더라. 저는 혹시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넘어가지 않는 파워포인트처럼 제 마음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능함의 독재 신들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분이 그 미국의 유명한 테드 윌리엄스라는 보스턴 레드스타스의 전설적인 타자예요. 사활 능리, 뭐 기본의 MVP, 뭐 어마어마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깨지 않는 기록이 아직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보스턴 레드스타스의 선수로 있는 동안 한 번도 월드 시리즈를 우승도 진출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개인에 의존한 거예요. 지나치게 한 개인에 의존하는 그러한 모습, 조직이 망해가는 거예요. 이것도 찔리는 구석이 많죠, 이사장님들은? 혼자 다 하시잖아? 훅 치고 장구 치고.
그리고 바쁘다 바빠. 열심히 하긴 하는데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얼라이먼트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부족, 무기력, 번아웃 상태. 이런 신드롬이 있다면 마지막 하나는 은자의 딜레마 신드롬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항상 긴급한 일만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에 시간과 노력을 못 쏟고 있는 모습이 그런 얘기입니다. 배경 설명은 좀 필요하지. 이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신드롬들. 우리 조합은 우리 연합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다음에 기치를 다시 확인해야 돼요. 항상 저는 우리의 그 사회 공공교육과 또 어떤 조합으로서의 생존이라는 최소한의 이익에 대한 그런 왕복 달리기 비슷한 갈짓자로 달리는 걸음걸이 같은 뭐 이러한 느낌들을 한 1년 동안 살짝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어요. 둘 다 잘해야 되죠. 둘 다 잘해야 돼요.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느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의 조합은 어떠한지. 뭐 우리 가정은 어떠한지. 그래서 이런 우리의 어떤 뜻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조직의 곳곳에 드러나야 되는 거죠. 드러나야 돼. 그게 바로 이 세브레스 모델이라고요. 우리의 공유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리더십의, 전략의, 구조의, 시스템의 이때 말하는 어떤 제도나 규정을 말하는 거고요. 프로그래밍의 구성원들의 어떤 행동 방식에, 일하는 방식에, 또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에 드러나는 반영돼 있어요. 근데 이것 자체가 빠져 있으면 이런 연결고리가 되어 있지 않다. 네트워크가 안 됐다면 역시 그것도 얼라이먼트가 아니에요. 우리 다음을 갖자는 거. 체크하면 몇 개나 되나? 저희 집은 이렇진 않아요. 저희 집은 이렇지 않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대금? 이거를 가정에 적용하려면 여러 번의 컨버트를 해야 되지만 하여튼 보니까 저희 집의 코끼리는요 엄마가 코끼리가 들어왔어요. 그거를 이제 회피하지 않고 이제 코끼리를 직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리더로서 마지막 스마트의 T는 think big이에요. think big. 좀 더 코끼리도 보고 뭐 주변도 보고 또 시스템사가 말한 대로 전체도 보고 우리들이 이러한 사고 모델을 좀 넓혀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에게 먼저 사고 모델이 중요합니다. 조직을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스마트 조직도 마찬가지. 조직을 어떻게 보느냐죠. 이건 다 책의 제목으로 있는데 페이지마다 있습니다. 사고 모델. 사고 모델이라는 거를 학습 조직 이론에 따르면 사고 모델이라는 설명이 나와요. 저는 우리 리더분들의 사고 모델이 넓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점점. 자, 거기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사고 모델이 얼마나 중요한지. 첫째, 누가 사고 모델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마치 안경 쓴 사람이 자기가 안경 쓰는 것을 자주 까먹듯이 자기가 가진 사고 모델을 망각해. 두 번째, 사고 모델은 우리가 삐리리 보고 삐리리 보느냐를 결정한다. 들어가는 단어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사고 모델에 따라. 자 여기 어쩌면 많이 보신 그림 같은데 이 남자의 직업은 뭘까요? 타짜 전문 용어죠. 떠오르는 속담은 개눈에 뭐만 보인다. 타짜 놈에는 이 타짜가 만일에 여의도 벚꽃놀이 갔다 뭐가 떠오를까요? 참 모신됐지? 넘어갑니다. 많이 보신 그림. 오늘은 뭐가 보이세요? 루핀의 잔이라고 그래요. 모래시계도 보여요. 또 세 번까지는 안 해보셨구나. 제가 그동안 질문 드렸더니 뭐 제일 수준 있는 답변은 이거였어요. 도리아식 기둥이군. 이런 말 도리아식 이오니아 코리토가 이럴 수 있으니까 어떤 분은 뭐 촛대, 뭐 주석잔,
실내 분수대, 꽃병 이런 분도 있었고 제일 인상적인 분 이런 분이었어요. 누가 장구의 끈을 풀어놨나? 장구 풀로 장구 틀. 뭐 약간 변형된 거 보신 적 있어요? 저 SNS 유럽 친구한테 본 건데 뭐예요? 사과. 오케이. 사과 남자 여자.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사과 남자 여자. 사과 왕자 공주. 힌트. 백설공주. 독사가 먹고 잠들었던 이거 그 백설공주 뮤지컬의 포스터 이미지였어요. 유럽에서. 이런 변형 무대예요. 멘탈 무대에 따라. 그럼 뭐가 보이세요? 만 보이세요? 그래서 임 사장님 좋아요. 이렇게 갸우뚱해야 돼. 고개를 보는 각도를 달리해야 돼. 멘탈 모델을 바꿔서.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거 하나 안 보여? 오리. 오리요. 유연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유연하다 그래. 멘탈 모델이 유연하다. 네.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오리. 왼쪽 바라보는 오리, 오른쪽 바라보는 토끼. 랩덕이라는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건 풀바드의 토끼? 오리 반마리? 오리 반마리 보이세요? 똑같은 걸 보고 직업마다 해석이 달라요. 목공은? 시계수리공? 철물공? 땅꾼? 문학소녀? 문학소녀 주신 여러분 한마디 하시죠. 문학소녀 있잖아요. 다 옛날에 문학소녀. 밤새 그 친구한테 편지 쓰던 그때 다 문학소녀였어요. 길. 현학적이다. 문학소녀? 파도 좋아요. 뭔들 답이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문학소녀니까 뭐 호수의 파문, 장미. 근데 어떤 꼬마는 뭐 달팽이 과자 기억나세요? 막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한 중년의 여성께서 호수의 파문은 무슨 딱 보니까 모기향이구나. 멘탈 모델이에요. 결국 멘탈 모델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좌우해. 행동. 자, 여기 보면 알을 보여주고 그림을 그리랬더니 입체로 그린 이 입체파 화가 누구예요? 피카소. 알을 그리랬더니 이렇게 프라이에서 놀아놓은 이 초현실파 달리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음악이나 이런 예술 분야의 유파들이 다 이런 그 사고 모델이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 사고 모델은 우리의 여기서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 단어가 여기서부터 슬픈 이야기 4번부터 우리의 추론을 그 생각 같은 얘기 추론을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든다. 추론 우리의 생각을 막연한 생각을 우리 사고 모델을 따른 생각을 맞아 그거야라고 이제 스스로가 합리화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다 살면서 가요 우리. 근데 그거 사실이에요. 여성분들은 자신을 보면은 굉장히 날씬한데도 여전히 살을 더 빼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나이에 따라서 오케이 그러네. 네. 젊을 때 그렇군요. 젊을 때 예, 그 말씀은 마치 이제는 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 분들은 덜하시다. 그에 따른 강박을 덜하시는. 근데 남자들은 웬만큼 몸이 좀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몸짱이라고 착각해요. 저 인정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식이에요. 날씬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이는데 자기가. 네, 이 모양이잖아요. 남자가. 이렇게 보이는데 자기가. 네, 추론을 사실로 착각하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본 것을 다 믿으면 안 돼. 결국 사고모델은 항상 불완전한 뭔가 왜곡되고 불완전한 것을 우리는 계속 이렇게 부분적으로 본 것을 전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모델은 다시 스스로를 강화한대요. 이것도 무서운 얘기예요. 즉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고모델이 그냥 내버려 두면 고정관념이 된다. 이렇게 어긋나고 왜곡된 것들이 그냥 계속 나사못 조이도 조여지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거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러한 고정관념을 누군가가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지적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네, 뭐라고 하면서 거절하죠? 아니에요. 이건 나의 신념이 이러면서 이건 나의 원칙이지 이러면서 거부한다니까요. 사고문들은 때때로 그것이 무엇보다 오래 남는다. 유용성. 이게 또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래될수록 값어치 나가는 게 골동품이죠. 이런 거 좀 되게 덜어 갖고 계시나요? 대박입니다. 노후 대비. 근데 아니에요. 사고는 이렇게 될수록 아닌 거야. 항상 이게 저도 제 직업을 살면서 늘 경계하는 거죠. 내 말 속에 골동품을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마지막 제 말씀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사고만큼은 가짜예요. 세 가지 사고. 세 가지 사고. 그래서 한번 이거는 우리 한번 브레인스토밍으로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그냥 네, 개인적으로 해보죠. 브레인스토밍의 네 가지 원칙 아세요? 기억나세요? 최대한 많이. 그렇죠. 다다익선의 원칙 무조건 많이 하세요. 1분씩 딱 3분만 해보겠습니다. 1분씩 3번. 생각 1분에 많이 하려면은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과학적으로 할까요? 논리적으로 할까요? 떠오르는 마음대로 하세요. 자유연상의 원칙. 세 번째는 그 제일 중요하니까 네 번째 하자고요. 세 번째는 원래 현승환영이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 제일 중요한 게 비판근인데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주제 하나 드릴 테니까 주제 그냥 다 같이 하죠. 다 같이 쭉 돌아가면서 자 우리가 무인도에 표를 따고 가정을 해보죠. 무인도를 탈출하는 방법 거기서 한다. 오케이. 알린다. 네 알린다. 알린다. 구조수령으로 알린다. 기다린다. 기다린다. 대표님 글쎄요. 생각 안 하는데 패스 하시는 패스 지금. 수영에서 수영한다. 불을 피운다. 배를 만든다. 체력을 다진다. 체력을 다진다. 탈출하는 방법과 전혀 무관한 얘기죠. 그러나 참는 겁니다. 비판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통과. 먹을 거 참. 또 참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마무리. 그렇죠. 배 만든다. 배를 만든다. 벌써 나온 게 우리 몇 개예요? 근데 많이 하려면 어떻게 돼요? 수영하면 안 되죠. 다다익선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힘까지. 자유형, 배형, 형형, 저형 여기서 끝날까요? 개수형, 개형, 개수, 누군가가 잠수, 그러다 누군가가 빵꾸를 팔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브레이킹도 제대로 못해요. 아이디어란 이러한 선형적 사고에서 나오지 않아요. 비선형적이라 그러죠. 가다가 뚝 끊어져요. 이렇게. 요때 아이디어가 나와요. 근데 이 네 가지 원칙은 이러한 사고의 불연속성을 조장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죠. 다다익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핸드폰 하지 말고 뭐라 그럴까요? 핸드폰하고 딱 끝하지 말고 어떤 분은 화웨이, 갤럭시, 뭐 아이폰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이건 좀 심하죠. S1, 어떤 이런 게 있었어요. 010, 019 그러더니 누군가가 00700, 01727 그러다 누군가가 위성전화 누군가가 텔레파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제가 이 주제를 왜 드렸냐면 제가 첫 번째 추천해드리는 사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전체를 보자는 거예요. 오늘의 가장 큰 주제. 시스템 사고도 전체를 보자는 거죠. 나 아닌 밖의 것들을 보자는 거예요. 밖의 것. 그 터널 비전 신드롬, 오늘 신드롬 얘기 많이 하는데 터널 비전 신드롬은 말 그대로예요. 터널에 들어가면 이게 시야가 좁아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하면 우물한 개구리 같은 거죠. 우리 분야에만 빠져 있는 거. 우리 각각의 조합들이 가진 분야에 빠져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연합회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왼쪽이 시원하게 잘 보이는 이거를 너멀 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답답한 저게 터널 비전. 오랫동안 너무 한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터널 비전에 빠져요. 이런 분들은 리더로서 좀 힘들죠. 많은 사람이 힘들게 하죠. 변화도 잘 안 받아들이고 연합회 활동도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깊이도 중요하지만 넓게 보는 것도 중요해요. 넓게. 자, 전체를 못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분에 집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또 다른 가능성을 못 보겠죠. 그리고 또 전체를 못 보면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사기당해요. 손석희 씨가 소개했던 그림인데 사실은 오른쪽 사람이 칼 들고 있어서 위협하는데 여기만 찍으면 어떻게 돼요?
흑백으로 바뀌었네. 이렇게 전체를 모르면 속아 왜곡돼. 네, 미디어가 많이 하는 짓이죠. 카메라 밖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소수의 사람들이 겪는 일이라면 때때로 전체를 못 보면 생명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세요? 이런 경우에 비행기를 타고 선반에 가방을 넣고 가다요. 안 다치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있다 위에 하고 봤더니 옆 사람 머리가 끼어 있었어. 이 격한 공감. 리플레이. 네. 너무 공감들 하신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나 사업장에 생기는 모든 안전사고의 이유는 전체를 몰라서. 동의하시죠? 그런 거에 다 어디나. 요즘은 통 안 나타나시대. 도로 위에 김 여사. 그분의 운전하는 방식의 특징은 앞만 봐. 잘 못 봐요. 주의를. 고수도 칠 때도요. 하수는 자기 패만 봐요. 그러다 폭망해요. 폭망. 고수들은 그렇죠. 예. 안 보여준 패도 다 알아요. 이거 들고 있지. 내주는 고수. 고수의 풍모예요. 풍모. 그 고수가 못 나면 아무도 못 나요. 나가리로 끝나거나 3점 나오고 끝나는데 고수가 나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일단 그분은 흔드세요. 더블판으로 만들어 보기 시작을 해요. 누군가 바가지 쓰고 아주 절단난 전략적이라는 전체를 봐요. 자, 이것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선덕여왕 드라마 기억해요? 그 화랑 중에 최고 화랑을 풍월주라고 그래요. 그 풍월주를 뽑는 비제가 있는 장면인데 김유신 누나하고 뭐 오랜만에 미신도 보실 겁니다. 얼마나 전체를 잘 보느냐를 리더의 자격으로 뽑은 거예요. 그 옛날부터. 사실일지 드라마인지 모르겠지만. 열성각으로 오는 동안 낭도 복장을 하지 않은 자를 몇이나 보았다. 사람들이 늘 다니는 길에 낭도들이 근무를 해요. 그 복장을 조금씩 바꿔놓고 달라진 걸 눈치챘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봤다면 눈치 못 채죠. 이수의 아들 모두 6명이었습니다. 김유신 오랜만이죠. 공주 미신 2명은 머리띠가 어느 화랑도의 것도 아니었으며 3명은 옷 자체가 낭도복이 아니었고 1명은 우리 화랑에서는 쓰지 않는 검을 들고 있었습니다. 리더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김유신 확실한 1패 정답. 1라운드는 미실 아들이 이겼고요. 최종적으로는 김유신이 이겼어요. 또 3라운드까지 가서. 풍월주 비제 첫 번째 문제. 화랑에 대해서 전장과 일성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없다고 배웠습니다. 전장에 나가면 지휘관은 마음을 한 곳에 두어야 한다. 어느 곳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항상 전체를 관하라 배웠습니다. 어찌하여 전체를 보아야 한다. 전체를 가늠치 못하는 병사는 혼자 죽지만 전체를 가늠치 못하는 지휘관은 모두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다. 어찌하여 전체를 보아야 합니까? 명대 사람이요. 전체를 보지 못하는 리더는 전체를 죽인대요. 너무 요약하셨다. 명대사는 기억을 해줘요. 우리가 뭐 리더십을 뭐 주먹으로 발휘합니까? 말로 발휘하지. 말의 힘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명대사 같은 거 좀 알아뒀다가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분위기 있게 전달해야 리더십도 발휘가 되죠. 전체를 가늠치 못하는 병사는 혼자 죽지만 전체를 가늠치 못하는 지휘관은 모두를 죽입니다. 알아서 들어가세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유연한 사고인데, 자, 이번에 한번 거꾸로 돌아가면 여기서부터. 여기 마침 있네요. 자, 이 종이컵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요? 전급의 용도. 출발. 마십니다. 물 마신다. 양치질 양치질. 소피를
전화기 놀이. 화분. 계량. 오, 만들기. 만들기 대단하세요. 전등가. 비행기. 담아놓는다. 두 분의 답변을 기억할게요. 공 던지기. 초받침. 라면. 라면 그릇. 아, 감사합니다. 예. 아까 먹었는데 오늘. 늦게 오셔가지고. 왜? 대단하세요. 전 그래도 아까 뭐 마신다고 그랬죠? 왜? 어떻게 사갔더니 진짜 이래요. 조이컵으로 뭐 하지 그랬더니 물 마신다. 우물물, 수돗물, 샘물, 1도씨의 그거. 그다음 예상하세요? 뜨거운 물 뭐 2도씨로 계속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좀 심하지 않아? 그러더니 다양해 볼까 그러더니 소주, 맥주, 양주 그렇게 떠듭니다. 발렌타인 1년산. 그다음 예상하시죠? 2년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수직적 사고라는 거예요. 한우물을 파는 계속 이분들은 아무 말이면 계속해요. 막 그냥 20년산 14년 막. 두 분은 달라요. 오, 만든다. 만든다고 해서 뭐라 그러셨죠? 담는다. 예. 우리가 이 양반이 말한 거 한마디로 다 말하면 담는다. 마신다. 이걸로 끝나잖아요. 넓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담아놓는다, 마신다, 장난감으로 쓴다, 체육용품, 부엌용품, 생활용품, 게임용품, 뭐 원예용품, 시위용품, 뭐 또 뭐가 있어요? 의료 보조용품 뭐 굉장히 넓게 보면 많아요. 넓게 보는 게 유연한 사람. 넓게 보는 거. 다른 가능성을 보는 거죠. 이게 고정관념은 말 그대로 고정관념 버리라고 되는 게 아니라 넓게 보는 거. 다른 가능성. 아까 오리만이 아니라 토끼도 보는 거. 그런 거. 유연해야 돼. 그러하신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넌센스가 아니라 기하학 퀴즈입니다. 기하학? 아, 우리 창의 수학 게임 진행하신 우리 부회장님 기대가 큽니다. 답? B는 뭐가 다르죠? 일단 나머지들은 원주형의 식에서 그렇죠. 원형의 차이. 예. 조금은 삼각형에서. B만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오, 존경의 박수. 또 있나요? 오, A라고 답하신 분 이기사님께 더 큰 존경의 박수. 오, 왜? 이런 분이 유연한 분이에요. 답이 또 있으니까 또 있다는 이분. 저분이 엉뚱한 소리 하더라도 유연하신 분이. 유연하신 분은 답이 또 있고 어떻게 해서 갔더니 B, 딩동댕 또 있습니까? 그랬더니 재경은 반응. 답 나왔잖아요. 왜 또 답을 묻니? 답 나왔는데. 또 다른 답은? A는 왜요? 꼭지점. 그렇죠. 꺾인 곳이 없어. 변곡점이 없어. 예. 눈치채셨나요? 다 답이에요. A는 좀 쉬운데? 쟤는 직선만 있고 얘는 직선과 함께 있죠. 얘는 좀 어려운데? 얘는? 홈입하였다는 게 기하학적 이유인가요? 기하학적, 그건 생활적 이유, 공예적. 기하학적 이유. 레이저 힌트 드립니다. 비대칭입니다. 반으로 접히지 않는다. 2는 뭐 기하학 배우는 시간은 아니고요. 예. 2는 좀 어려워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2가 다른 이유는 이런 이유랍니다. 유클리드적 공간에 비이퀄 투사들. 아시면 설명 좀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지구본이 있어요. 지구본에 이렇게 삼각형의 그림자를 그리워요. 그다음에 그 모양대로 오려요. 이게 불룩할 거 아니에요. 구니까 그리고 깜짝하게 하면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건 잊으시고 퀴즈의 의미는 뭐죠? 답은 하나가 아니다. 이 말로 제가 정리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입니다. 정해진 답은 하나지만 다른 답은 많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찾던 정답이 이 중에 어느 답이에요? 네. 그거 언제 아셨어요? 요즘 많이 쓰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질문이 정답이란 말, 학교에서 정답 그럴 때 그 정답이 이거라는 사실을 언제 아십니까? 한 10여 년. 그걸 아시고 느낌이 어땠어요? 도전되게 살았구나. 그러셨어요? 착하시다. 저는 화가 났어요. 맞아요.
그 얘기를 안 하고 화났다. 왜냐면 선생님들 그걸 요구해. 그거 아니더라도 좋은 걸로 줬잖아요. 그것도 몰라.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대요. 그래서 보면 그 남자와 여자 중에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몸이 유연하세요. 그래서 아마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평균 연령이 조금이라도 더 사시는 이유가 한 2년, 3년 그렇게죠. 이런 게 유연성 아닐까요? 이런 게 유연성이죠. 아, 비행기가 어디서 나오지? 사람 달기는 어려워요. 무섭겠다. 자, 나머지는 뭐 시간 되니까 넘어가고요. 자, 마지막 하나 추천하는데 AQ라는 거, 초논리, 논리를 뛰어넘자 이거죠. AQ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거를 소개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는 걸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대표님께 여쭤봐야죠.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자, 한번 제 전공을 살려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아벨은 살아난다. 그런 거. 아벨은 죽는다. 아, 왜 그렇게, 왜? 시원해. 아벨을 죽여라도 아니고 아벨을 하고. 자,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죽이고 싶어요. 3단 논법. 무슨 3단 논법? 연역, 비나. 그냥 제가 철학을 전공했거든요. 학부 때 철학을 전공했어요. 아니죠. 귀납 아니고 연역. 먼저 전체를 하고 연역. 그러니까 전체적인 당연한 결론에서 끌어낸다. 연역. 이걸 연역적 3단 논법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풀까요? 사람은 죽는다. 브레스, 풀도 죽는다. 그럼 모든 생명은 그렇죠. 이러한 우리 염소장님의 답변을 뭐라고 그러죠? 귀납법적 오류라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거시기하게 말하면 뻥튀기의 오류라고. 확인된 건 사람과 풀뿐인데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고 주장하세요. 이게 모든 자연과학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그러니까 안티 그샘플이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이 주장은 사라져요. 저는 다른 답을 기대합니다. 사람은 죽는다. 풀도 죽는다. 그럼 악센트 힌트 드립니다. 사람은 죽는다. 풀도 죽는다. 그럼 악센트 힌트 가지고 안 되나요? 사람과 풀은 죽는 오, 예. 사람 앞으로 죽는다. 전혀 틀린 게 아닌데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럼 제자리 걸고 사람은 죽는다, 풀도 죽는다, 사람 앞으로 죽는다.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사람은 죽는다, 풀도 죽는다. 그러므로 이거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게 필요. 결론은 사람은 풀이다. 왜요? 죽는다는 공통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풀의 3단 논법이라고 해요. 죽는다는 공통점. 그레고리 베이트스는 문화인류학자예요. 그가 보니 매일 밤 멋진 옷을 차려입고 아주 맨하튼에 사는 그 돈 많은 펀드 매니저의 부부는 매일 밤 파티를 가요. 그들 부부들의 삶의 패턴이나 저 아마존 밀림 깊은 곳에 꿀딱 뻗고 사는 부부들의 삶의 패턴은 같다는 거예요. 본질을 보는 거죠. 자, 한번 가서 저녁 식사 때 한번 퀴즈로 내보세요. 제 딸들은 풀더라고요. 이걸 AQ라고 해요. 어네러지 코어션트, 유추지수라고 우리말로 하고 유추란 말은 줄임말, 유비추. 유비 한자로 보면은 종류를 비교한다는 뜻이에요.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을 비교해서 공통적으로 보는 능력을 AQ라고 해요. 제가 이걸 처음 들은 게 고등학교 2학년 수학 시간이었어요. 유추 증명법하고 나와요. 또 유추라는 건 많은 비유법의 시작이죠. 우리 국어나 이런 데서 보면 시인들이 유추를 잘해요. 자, 하나 퀴즈 드립니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3. 왜요? 띵동댕. 왜요? 정생이 왜? 3시. 오, 맞아요. 3시. 3시라 3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3 그러길래 왜요? 그랬더니 최대 공약수죠.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분한테 위에 그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 선생님 이걸 보자마자 내
아무 설명도 없었는데 이 그림 정보와 숫자 정보의 공통의 패턴을 찾은 거예요. 네. 그런 걸 유추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훌륭하신 분이겠어요. 진짜 훌륭하신 분이겠어요. 진짜 훌륭하신 우리 김대표님이 아주 인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당신들 AQ. 네? 아니 그러게. AQ 높으면 짱이에요 앞으로는. AQ가 높은 분들은 이래요. 서로 다른 것의 교집합을 금방 찾아요. 금방. 그러니까 부침성도 있어요. 보면 사람 봐도 금방 첫인상을 찾아요. 무슨 말이시군요. 바로 이렇게 안경 쓰셨군요. 남자시군요. 사람이시군요. 바로 공통점을 찾아요. 이러다 보면 모든 것의 공통점을 찾는다고 보겠죠. 이런 걸 우리가 도통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날이 빨리 오시겠어요. 이런 거. 자, 이 AQ 높은 사람은 설명을 해도 오래 가요. 금방. 오래 가요. 이건 뭘 설명하는 걸까요? 보이는 것만 말씀하시지 말고 왜 그걸 그렇게 썼을까 이 생각해 보시면 이거 여성분들이 훨씬 유리한 퀴즈인데 힌트 가정과목 힌트 건강 다 알려드렸네 영양소 비타민의 뭐 결핍증 요거 시험 많이 나요. 애들이 자주 까먹으니까도 요거 선생님이 설명했대요. A가 모자라면 야맹증. 그래서 A로 눈을 그리고 C가 모자라면 괴혈병, 입안이 자주 얼고 오래가요. D는 구루병, 뼈가 굽어요. E는 불임 가능성.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애들이 시험에 다 맞더래요. 강사 여러분. 강사들은 AQ가 높아야 되겠어요? 엄청 높아야 되겠어요? 엄청 높아요. 높으면 당연하고 엄청 높아요. 훌륭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아무리 어려운 거. 그리고 또 여기 이런 관공서 계신 분들 이래야 돼요. 뭐 하나 안내하려면 명확하게 전혀 잊지 않게.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이거 평생 못 잊어요. 저도 한 번 듣고 못 잊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린 거예요. 그분이 그린 게 아니에요. 이걸 가르쳐 주신 분은 삼성전자 여자 과장님이세요. 제가 AQ를 중요하다고 막 했더니 수련 시간에 오셔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주셨어요. AQ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AQ라는 건 여기 보시면 이런 거예요. 다른 분야를 경험하는 거예요. 셀러리맨에 머물지 말고 농사, 자원봉사 이런 다양한 스테이지에서 여러 개의 정체성을 가지래요. 이분이 누구냐면 요즘같이 좀 의미심장하네. 한국인 이름으로 도쿄대 정치학 정교수가 되신 분. 이분의 수필집이 재작년에 나왔어. 우리나라에. 나를 지키며 일하는 거. 정체성을 지키며 일하는 거. 예. 그래서 여러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제 정체성 아까 보셨죠? 명함 4개 보셨죠? 네. 우리 글로벌 HR 조합도 있어요. 또 여기 연합회는 명함 줄 생각도 안 하고 있지만 네. 그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나? 또 많아요. 네. 우리 저 김 대표님과도 제가 몇 번도 했어요. 필리핀 연수는 제가 가봤고 다 가봤는데 거기서 만날 뻔하다가 못 만났거든요. 항상 넓은 스테이지만.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Q 높은 사람은 다른 걸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그래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쭉 살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 교집합을 많이 경험하는 거죠. 여기 계시는 리더들께서도 그러하시다고 생각해요. 넓게 보는 거, 다양한 AQ를 의도적으로 더 키우자는 거죠. AQ 높은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가 와도 내치지 않아요. 저 뭐지? 오, 저거는 내가 전에 경험한 그것까지 흡사한 면이 있네. 금방 친숙해져. 그럼 혹은 부분의 공통점을 찾아서 친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다. 제가 3가지를 우리 스마트 리더들이 스마트 조직을 만드는 구체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경험을 말씀드렸어요. 또 제 고민을 알려드리거든요. 연합회와 함께하면서 저희 조합이 지금 글로벌 HR 조합이 연합회에 대한 이 로열티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우리 이기돈 이사장님이 이사장 직을 사임하셨어요. 그게 우리 연합회 때문은 아니지만 하여튼 좀 그래요. 우리 개별 조합이 조합도 그래서 뭔가 우리가 스마트 조직이라는 게 꼭 다른 뭐 조직의 고민이 아니라
뇌조직의 고민이라 생각해서 제가 그 고민해온 것들 속에서 끌어올려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침 태풍이 오고 있다는데 모든 조직의 리더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태풍 같은 조직이 태풍이라는 환경 변화가 있지만 태풍의 눈을 잘 아시죠? 네, 보여. 눈을 지상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하늘은 맑고 바람은 불지 않아요. 태풍이 싫으면 이 중심만 따라다니면 얘가 너무나 빨리 움직이죠. 따라다니기 어려울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의 리더라 마치 이런 태풍의 눈처럼 어떤 흔들림 없는 기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제 그런 또 비유하자면 이 피치 파이프라고 아시나요? 피치, 음정을 조율하는 거예요. 기타 줄 늘어지거나 피아노 안 맞으면 우리 조율하잖아요.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얘는 특별히 여기 불이 들어와요. 여기에. 그래서 주황색이면 반음 안 맞은 거고 빨간색이면 한음 정도 많이 틀린 거고 연두색이 되면 음이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것들은 날씨가 되면 늘어지고 변하지만 이 피치 파이프는 항상 변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와 같이 뜻을 먼저 하는 조직들은 이렇게 흔들림 없는 중심과 기준으로서의 리더가 건재할 때 스마트한 조직의 첫 번째 요소이자 가장 필수 요소가 갖춰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제 고민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